홍석준 전 의원 지금 당정 모름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피처링 소피 마르소 라붐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지가 횟수로 지금 한 3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지난주 방송 클립을 다시 들어본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오늘 합니다. 갑니다. 지난주 방송분 보시죠.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를 조만간 영입할 것이다. 보셨죠? 기사. 또 못 봤는데요. 그래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수가 높지 않아요. 제 눈을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갑니까?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기억신당? 아니 저는 그 처음 듣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간다고 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뭐 보수 인사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요? 두 분은 아니신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저의 이 도발적인 질문에 김용남 전 의원이 일부러 눈을 크게 뜨기는 했는데 일부러 뜬 것 같고, 그리고 저 멘트를 잘 보시면 나 안 갑니다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무슨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입니까? 나는 그 급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지 안 간다는 얘기 안 했어요. 끝까지. 아니 근데 갔어. 아니 정말 네. 그 김민석 의원이 그 말씀을 할 때는 네. 그 말씀을 한지도 잘 몰랐지만 예. 그게 저를 지칭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그래도 뭐 가긴 갈 건데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정도는 아니지. 나 그렇죠. 정도가 뭐 이런 얘기였죠? 네. 그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였더라고요. 아니 뭐 어디를 가든 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제가 대놓고 물어보는데 뭐 아니란 말은 안 했지만 긍정 답변 안 해주시고 말이야. 우리 아니, 청취자분들 당황하시게. 저는 제가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라고 표현이 붙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할 말 없으세요, 홍 의원님? 아니 저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예전에 사준 한우가 아깝습니까? 예,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뭐 사실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김용남 의원이 어떤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것도 몰랐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다음에 저도 클립을 다시 보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았네요. 거짓말은 저는 SBS에 사죄를 하고 당연히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된다 소리했는데 거짓말했다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스스로 깜짝 놀랄만한 인사가 아니라는 어떤 겸양이 어떻게 보면 뭐 묵비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도 보이네요. 제 검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능수능란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최소한. 검사를 오래 하셨다니까 이분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당적은 입당은 안 하신 거죠? 예. 뭐 곧 합니다. 곧 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무소속이에요.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슈가 단일화잖아요. 단일화. 일단 짧게 예측. 결국 단일화 한다 안 한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한다 안 한다. 일단 그거부터.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김용남 의원은요? 수요일 밤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언제? 수요일 밤? 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그러면 애초에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그 시점은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에. 뭐 그런... 5월 28일. 왜냐하면 5월 27일 저녁에 마지막 TV 토론이 있잖아요. 예. TV 토론을 날릴 이유가 없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할 때 하더라도. 그럼요. 그래서 마지막 TV 토론까지 하고 그리고 29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실시되니까 27일 TV 토론 끝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28일 날 하는 거지. 애초에 무슨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 그런 건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TV 토론 기회를 왜 날려요? 제3의 후보가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다고요? 아니 근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대놓고 기자회견에서 없어 안 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단일화 때 보면은 단일화 대상 후보들이 이제 제가 기자들을 물어보면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도 대놓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는 절대 안 해라고 말한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가능성을 닫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홍 의원님? 예,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런 어떤 말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준석 후보도 대의 명분과 본인의 앞으로 있던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예를 들면 뭐 한 5%에서 8% 사이의 어떤 득표를 하고 완주를 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막는다는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어떤 미래에 가장 강력한 어떤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게 나은 건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은요?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 양상 때문에 안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선은 사실은 단일화를 통해서 합당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사실은 총선 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툭 던져봤더니 이른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저쪽에서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고 한다라는 걸 툭 던졌더니 한동훈 전 대표의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윤석열, 김건희 차라리 민주당 가라 이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 양상을 가만 보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저 두 세력은 다음 총선을 같이 치르기가 힘들어요. 친윤계와 친한계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선 전에는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단일화를 할까라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이거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까 그냥 내가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저쪽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합류를 해서 이쪽이 커지는 지금 개혁신당의 포션이 커지는 양상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버틸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수요일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도 있는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당장 치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개혁신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내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단체장은 물론이고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원 당선자 내기가 어렵죠. 지금 활로를 찾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먼저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 사람이 꾸려서 스스로를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위원장 자리 뭐 30개든 50개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지금 단일화의 어떤 동기도 아직은 살아 있죠. 그 의원님, 저 김영남 전 의원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이든 그다음 국민의힘 주류든 또는 뭐 이준석 후보든 다 이번 단일화를 이번 대선 승리 요거보다는 이제 그 이후의 당권 그다음에 그 이후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놓고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면 그래서 김문수 후보 손 들어주면 이번 대선 이긴다. 이렇게 보실 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기간마다 약간은 차이 나지만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굉장히 무섭죠. 여론조사 기간마다 수치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왔고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일단 단일화의 첫 번째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과연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제 목표치가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된 거고 필수 조건은 하나 완충된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특히 이준석 후보처럼 이제 미래가 창창한 정치인으로서는 미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과연 이 개혁신당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에 있어서 과연 어떤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단일화되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반응 나온 거 이야기했는데 사실 당이라는 게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같이 뭐 이렇게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가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좀 시끌시끌하죠. 생각이 다른 분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민주정당으로서의 또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죠. 예. 근데 우연히 하나만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단일화에 대해서.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명분이 없을 거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너무 다르니까 이준석 후보가 선뜻 단일화하게 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든지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명분이 중요한 있어요? 명분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그리고 계획하는 어떤 좌파 독재 포퓰리즘 어떤 정부를 막는다는 가장 큰 명분 하나. 또 두 번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탄핵, 이미 부정선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어떤 사죄의 말씀을 했고 그건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요? 부정선거 그거는 이제 분명히 또 김문수 후보가 말을 했죠.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 이런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앞서 홍석중 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서 격차가 좁혀졌다. 야, 요것도 저희가 읽어야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엠브리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9일에서 21일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한 주 전에는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7 이렇게 됐는데 이번 주에는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이렇게 됐다. 그러다 격차는 어쨌든 좁혀는 졌다. 지난주에 비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 다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당권 얘기. 예.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의 SNS에 쓴 글. 윤석열 친윤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전화를 해서 당권을 줄 테니 들어와서 후보 양보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이거 실체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뭐 근데 비슷한 취지란 건 뭐예요? 뭐 당권을 줄게라고는 표현 안 했겠죠. 다만 들어와서 당권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뭐 당권을 지금 누가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준다고 덜컥 그게 넘어가는 어떤 권리는 아니잖아요. 뭐 전당대회 때 세력을 밀어줄게. 뭐 아니 이런 뭐 거. 그런 취지로 얘기했을 수 있죠. 지금 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다급한 거는 사실은 친윤 쪽이에요. 뭐요? 왜냐면 그 당내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했잖아요. 예. 결선까지 올라갔잖아요. 43. 예.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 생각보다 높은 득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친윤은 막판에 후보 교체에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허. 대선은 뭐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친윤 입장에서는 아니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미 양측은 글쎄요 선거 끝나면 가까워지기 쉽지 않아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새벽에 나를 한덕수 후보로 갈아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예. 친윤 쪽에서는 당연히 양보할 줄 알았더니 양보를 안 하고 들어 누운 사람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친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를 당권 주자로 밀 수도 없고 친윤에게 아주 심플 퀘스천을 던지면 딱 이겁니다. 한동훈이 더 싫어? 이준석이 더 싫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의 친윤의 대답은 한동훈이 더 싫어해요. 아니 의원님. 네. 그 이동훈 개혁단장 SNS 보면 그 당권글에서 나온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친윤계들한테는 한동훈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여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당권 가정을 막으려는 거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 얘기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일단 동훈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끼리 잘 지내요? 예. 한동훈, 이동훈.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오? 예. 정말요? 예. 그렇지만 그러면 그 정도는 이제
친윤계 입장에서 보면 야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준석 데리고 와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예. 근데 예.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다음 총선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사실 뭐 3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즉 다음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분이 네. 뭐 그 어떤 그 총선 공직을 행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타이밍상은. 그리고 좀 전에 김영남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당권이 뭐 거래하는 어떤 물건도 아니고 네. 결국은 당원이 뽑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네.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말보다는 어떤 덕담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어떤 덕담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말하고 싶고 네. 지금 우리 김영남 의원이 아직까지 민주당 입당을 덜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개딸들의 어떤 매운맛을 몰라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박찬대 원내가 지시를 해서 이제 뭐 압승, 뭐 낙성, 뭐 이런 어떤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서 천하에 박지원 대표도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선거는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말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압승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 좀 바꿔보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기면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인다. 국회의원 10% 감축하겠다. 10% 감축하는 거면 비례대표를 없애는 건데 그렇죠. 지역구 없애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승부수가 될까요? 아니 전혀 안 됩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겠다. 그래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실시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이거는 그 내용 자체가 계약 중에 계약이에요. 아니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매번 선거 때마다 한쪽으로 권력이 확 쏠리게 만들자는 얘기인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견제와 균형이에요. 예. 그거에 정면으로 위반되죠. 이건 아이디어 치고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한테는 다른 거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연일이자 대선 후보 배우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전략이에요? 우리는 배우자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2021년, 2022년 대선 때는 민주당에서 강하게 예. 배우자 예비 영부인에 대한 어떤 검증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죠. 특히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뭐 토론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이제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비 영부인에 대한 어떤 토론을 굳이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보다도 일단은 검증을 하자. 토론은 하나의 어떤 검증의 하나의 어떤 수단인 것이기 때문에 예. 김웅태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제안이 좀 재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2007년도에 예. 이미 미셸 오바마 등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김혜경 여사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걱정돼서 그런지 2022년 대선 때는 본인들이 하자고 하던 이런 검증을 지금은 아주 뭐 한사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참 말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제이? 이게 아니, 받기도 웃기가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뭐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뭐 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일단 안 받기로 결정한 거죠. 배우자가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 배우자에 대한 검증 얘기는 사실은 2022년 대선 때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워낙 의혹이 많았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학력 위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혹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검증은 필요하지만 솔직히 토론한다고 그게 검증이 됩니까? 아니 나와서 전부 자기 얘기하고 예. 뭐 상대방이 공격하면 방어하고 또 맞받아 치다가 끝나는 게 토론회인데 토론회 한다고 무슨 검증이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민주당 측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의원님, 네, 그 저 전환기 씨가 했던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의원님 부정선거 관련 영화 네네. 이용돈 PD와 전환기 씨 의원님 보러 가실 거예요?
뭐 저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번 볼 생각도 있습니다. 오, 예, 대선 예. 끝나나? 네. 왜 대선 지금은 아니고 끝나? 지금은 바쁘니까. 아, 예, 예. 그 지금 바쁘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영화를 봤다. 아침에. 그 딱 그 기사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타이밍상으로는 그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물론 선관위에서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감독관이 있던 관인이 아닌 전자관인이기 때문에 해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우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떤 뭐 우려는 있으나 지금 타이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어떤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그런 게 연관된 게 또 하나에 보면 부정선거 이슈고 해서 지금 현재 타이밍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어떤 유리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좀 좋지 않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기사 보자마자. 일단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멘탈 무구나. 멘탈 갑도 아니죠. 사실은 멘탈 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되면 지기현 판사가 또 한 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아니 도대체 예. 불구속으로 풀어주니까 저런 일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버젓이 무슨 영화 보러 다니고 근데 그 영화도 딴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인데 본인이 0.74% 차이로 당선이 된 사람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이 모순. 아니 이거는 제정신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국민의힘은 참 이래저래 어려운 선거예요. 이번 선거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정만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